나는 가끔 아내가 무섭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30대 초반에 소개팅으로 만나 2년 연애하고 이제 결혼한 지 1년 살짝 넘었습니다. 집과 가구는 제가 해왔습니다. 친정 형편이 넉넉치 않아 배려 차원에서 뭐 혼수나 그런 자질구레한 거 안 했고, 아내는 그릇 세트 하나 사들고 왔어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하고 살림에 몰두한다고 하여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제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나 아이를 키우려면 큰돈이 드니 적금도 들고 하기엔 살짝 부족합니다. 아내는 나 직장 그만두면 집에서 부업할 거야. 댓글 알바 같은 거 많아. 인터넷으로 다 알아봤어. 라며 자기가 부업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하에 그만두었지만, 지금 현실은 제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근합니다. 저는 직장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아내는 10시 넘어 일어나서 민기적거리다가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한 달에 20번은 넘게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엔 밀린 드라마 다시 보기 하며 가끔 친구들 만나 백화점 가서 쇼핑합니다. 요즘은 집 밖에 못 돌아다닌다며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청소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밉니다. 아내는 머리카락이 길어 바닥이 엉망인데도 청소 안 해도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알아서 밀어. 라며 청소도 안 합니다. 심지어 빨래도 저는 양복만 입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 클리닝을 시키는데, 그런 빨래 해봤자 속옷이랑 본인 옷이랑 수건이 전부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저녁엔 제가 퇴근을 하면 인터넷으로 시킨 반찬 몇 가지랑 국은 비비고나 오뚜기 같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으로 먹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 아니면 아예 집에서 요리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엔 평범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1년 사이에 20kg 조금 안 되게 쪘습니다. 또 최근에는 나 살찐 모습 시부모님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냥 나 아프다고 하고 혼자 갔다 와. 랍니다. 솔직히 서운했지만 혼자 갔는데 문자로 음식 좀 많이 좀 싸와. 특히 산적이랑 돼지갈비 꼭 싸와.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정 떨어졌습니다. 이혼 생각이 솔직히 일주일에 2-3번은 들지만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겨내보고 싶은데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배달 음식만 시켜 먹고, 제가 운동하라고 헬스장 PT를 6개월치 끊어줬는데 중고 어플로 회원권을 팔았더군요. 진짜 요즘 너무 정 떨어지고 각방 쓴 지도 오래됐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번씩 아내가 관계를 요구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몇 번 거절했더니 여자 생겼냐? 라며 울면서 의부증까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저 잘 때 들어와서 확인도 하고 가요. 이렇게 살다간 아이도 못 가질 것 같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맨날 시켜먹고 500 벌어오면 지출이 500입니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 전 아내는 예쁘고 성실했으니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댓글입니다. 원래 그런 여자였는데 결혼하려고 딱 3년 다이어트하고 아닌 척 했을 것 같네요. 착한 이혼 인정합니다. 진짜 이 정도면 이혼 서류 도장 찍고 나올 때 발박수 치실 듯 하네요. 이겨내고 싶다고요? 바꾸고 싶다고요? 그게 아내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아내분과 연애할 때 잠깐 안 그런 척한 것 뿐이에요. 본성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500을 번다는 가정하에 그 정도면 솔직히 잘 버는 편이니 연애 기간만 잘 넘어가면 사람도 좋고 돈도 잘 벌어오고 결혼 상대로는 최고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크게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갈라서거나 생활비를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주세요. 식비 얼마, 통신비 얼마, 보험 얼마, 기타 공과금 얼마, 택시 이용 불가, 전철이나 버스 이용, 자가용 이용 중이면 기름값 한 달에 5만원,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된 카드값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시고, 남편분 카드 쓰고 있으면 한도를 낮추거나 다 없애고 새로 만들어주세요. 돈으로 꼼짝 못하게 해야죠. 생활비를 타당하게 준다면 이혼 시에 아무리 와이프가 생활비 안 줘서 이혼한다며 귀책 사유를 남편한테 돌려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혹시 본인이 결혼하기 전 모아온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쓰겠죠. 바닥이 날 때까지. 저도 가정주부에 맞벌이에 아이도 키우지만 진짜 배달음식 돈 비싸기만 하고 뭐하는 짓인지. 집 밥 해먹는 거조차 귀찮으면 살면 안 되죠. 운동한다니 건투를 빕니다. 저 출산 후 20kg 쪘고 10kg 감량한 상태에서 헬스장 안에 요가 수업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뚱뚱했고 자세도 안 나오고 혼자 끙끙댔는데
원래 몸은 이 몸이 아니란 것을 스스로 알았기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거의 한 달에 1kg씩 뺐고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지금은 제일 뚱뚱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추가 글입니다. 일단 댓글은 읽어보니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구나 싶기도 하고 아내가 보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그치만 보여주는 게 맞고 스스로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게 맞기에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 왜 써서 자기를 욕먹이냐고 화를 내더니 댓글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결혼 전에도 자취했습니다. 원래 집에서 이렇게 지냈냐 물으니 그때도 청소는 고사하고 밥도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데 스트레스 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그런 폭식할 만큼 스트레스가 있었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몸도 편해지고 직장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또 전에 습관이 남아서 내 스스로를 놨었어. 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건강도 물론이고 큰일 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조언대로 제 카드에 생활비 1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해놨고 그 150만원 안으로 한 달 동안 식재료 사고 옷이나 뭐 샴푸 등등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보험료도 내는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했고 운동은 혼자 가니 살찐 모습 때문에 더 위축이 된다고 하길래 앞으로 제가 퇴근하고 같이 헬스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건강 챙기고 아내도 체중 감량을 하고요. 아내가 1년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퇴사를 하고 나서 2달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가 좀 지나고 보니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생각에 잠겨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마음을 좀 추스리고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전업주부니까 취업 전까지는 집안일 신경 써볼게. 라면서 약속했습니다. 아침은 제가 일찍 나가고 그러니 저도 이 부분에서 굳이 자는 사람 일찍 깨워서 밥 차리라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녁을 아내가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저녁에 먹고 남은 거나 밑반찬을 해두면 제가 차려 먹기로 했습니다. 이혼하라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좀 더 힘들더라도 아내가 반짝였던 시절처럼 다시 돌려놓고 싶습니다. 외적인 부분 때문이 아닌 내면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지라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아내가 그래도 본인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고치려고 같이 계획도 짜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고 기특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뭐 사이다는 아니지만 저는 참 기분이 좋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딩크족 합의해서 결혼했어요. 제가 좋은 부모가 될 거란 확신이 없어요. 남편도 크게 아이 바라지 않았고요. 나중에 생각이 바뀐다면 모를까 향후 5년간은 자녀 계획 없습니다. 각자 자기 부모님께 말하기로 했는데 남편은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안 했나 봐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한 게 내 잘못은 아니니까 욕먹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썼습니다. 전화 와서 뭐라고 할 때마다 제가 더 크게 뭐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전화 안 옵니다. 저희 부모님도 딩크족 한다니 엄청 싫은 티 다 냈지만 제가 안 낳고 안 키울 건데 엄마 아빠 입장이 뭐가 중요하냐, 대신 낳아주고 대신 키워줄 거냐고 따지고 화내서 저희 집은 이제 잠잠합니다. 가끔 서운한 내색은 하세요. 원체 성격이 한 성격하고 틀린 건 틀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란 생각으로 삽니다. 엄마 아빠가 애 안 낳으면 유산도 없다는데 괜찮아? 라며 남편이 묻길래 그런 마음씨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면 필요 없다 말했습니다. 애를 돈 주고 사겠다는 심보로밖에 안 보여서요. 그렇게 애가 좋으면 본인들이 더 낳던지 입양해서 키우면 될 일 아닐까요? 왜 굳이 저한테 애 낳으라고 현혹시키려 드는지. 나중에 애한테 유산 줄 테니까 너 얼른 낳아라 이런 소리 듣게 될까봐 더더욱 안 낳기로 맘먹었어요. 돈에 눈 뒤집혀서 애 낳은 여자가 되고 싶지도 않고 그깟 돈 때문에 사람 인생 좌우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 남동생도 곧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인사 온다고 내려오라길래 갔습니다. 그냥 별탈 없이 넘어가나 싶었어요. 근데 또 그 주책이 어디 가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손가락질하면서 얘들은 애 하나도 안 낳는다더라. 너네는 안 그럴 거지? 낳을 거지?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니까 물 만난 물고기 마냥 엄청 떠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신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쁜 새아가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예쁘냐? 라면서 좋아 죽으려고 하고 며느리면 시어머니 말 잘 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꾸 저한테 안 그러냐? 안 그러냐? 이러는데 남편이나 동생이나 꿀먹은 벙어리 노릇하길래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인 거 다 아니까 그만하세요.
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고 애 낳을 생각 하나도 없고요. 애초에 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또 입국 다물고 자기 화난 티 다 내길래 더 보고 있기도 싫어서 저녁 안 먹고 나왔어요. 남편이 엄마가 너무했는데 그렇게까진 말하지 말지. 분위기 어색해지잖아. 분위기는 이미 며느리 둘이 나오고 애 낳으라 소리할 때부터 어색하고 안 좋았어. 너 빼고 다 알아. 다들 표정도 엄청 안 좋았잖아. 아니나 다를까 둘이 결혼 한 해 만에 파혼 한 해 만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하길래 며느리 둘이 운운하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 바보 취급하고 애 낳으라고 일장연설하는 시어머니 때문 아니에요? 이렇게 대꾸하니 또 난리가 났네요. 다신 보지 말자. 죽어서 내 무덤에 나와서 울어라. 라면서 악쓰길래 다신 안 보자면서 무덤에 가서 제가 왜 울어요? 이렇게 대꾸하니까 또 난리가 났네요. 틀린 말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남편이 적당히 져주지. 뭐 저렇게 자꾸 대꾸해. 한번 져주기 시작하면 버릇되니까 그래서 버릇 안 되게 하려고 안 져주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 받지 말어. 그래서 그 뒤로 전화 안 받았습니다. 이게 한 4달 전 얘기예요. 제가 와서 빌 때까지 단식 투쟁한다는데 남편이 상복 안 입은 걸 봐선 살아계신가 봐요. 남편은 자꾸 적당히 하고 가서 사과드리자는데 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했어요. 자기 혼자 화내고 자기 혼자 단식하는데 그러면서 너도 사과 못하겠고 엄마 꼭 이겨야 되면 임신해서 임신 유세나 부려. 라네요. 돈 타령해서 출산 안 하기로 맘먹었는데 이젠 애 아빠 될 사람이 자기 엄마 이겨먹으라고 임신하라고 하네요. 너가 임신하면 엄마 저러는 것도 쏙 들어가고 너도 체면 살고 우리 엄마도 어쩔 수 없이 네 비 맞춰줄 거 아니냐. 라는데 진짜 황당해가지고 난 시어머니가 임신식이나 해서 이겨야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니까. 왜 자꾸 말을 삐딱하게만 받아들이냐. 중간에서 나만 힘들어 죽겠다. 라는데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신 얘기 그만하자. 결혼 전에 이미 끝난 거야. 그거 아니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거냐. 좁힐 이유가 있냐? 길 가는 사람 10,000명 잡고 물어봐. 누가 봐도 네가 100% 잘못한 거야. 도저히 모르겠어서 글 써봅니다. 저 뭐 잘못했나요? 댓글입니다. 다신 안 볼 거라면서 무덤에서 제가 왜 울어요? 진짜 인쇄해서 형광 펜칠하고 싶다. 너무 좋아요. 최고. 물론 님의 성격이 한 성격 하는지라 무조건 옳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 사이다네요. 모든 건 남편 몫이에요. 사전에 가족에게 말씀 안 드린 값 치러야죠. 님은 완강했고 남편도 동의했기에 결혼한 거 아니었나요? 님은 가족에게 아쉬운 소리 들어가면서라도 다 말하고 인정받는 동안 남편은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무슨 생각했대요? 이럴 줄 몰랐다? 지금 알았으니 알아서 잘 커버하라고 해요. 딱 보니 어차피 남편도 님 성격 알고 결혼한 것 같은데 굳이 님 성격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속이 다 후련하네요. 여자는 남자가 좋아서 결혼한 거지 시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기싸움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요. 간격이 생겼음 생긴 대로 사세요. 왜 시어머니랑 간격을 좁혀야 하죠? 그냥 본인이 중간에 끼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인 것 같은데 니네 엄마잖아요.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니네 엄마. 썰닭입니다. 첫 번째 사연 1년 만에 20kg 찌셨다는데 가능한 건가요? 저는 전에 굉장히 말랐어서 살찌려고 참치기름 먹고 분유 먹고 별거 다 해도 안 쪄서 운동 좀 하니까 조금 살이 붙던데 통통하신 분들도 스트레스지만 마른 사람들도 많이 스트레스예요. 지금은 적당합니다. 배달 한 달에 20번. 저는 해먹는 걸 좋아해서 배달 2달에 한 번 시킬까 말까 정도예요. 배달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계속 시키면 돈도 돈이고 습관이 안 좋아질 것 같네요. 지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하신다니 예전처럼 아름답게 바뀌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은 많이 공감합니다. 저도 애 낳기 싫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그래요. 근데 저렇게 합의하고 결혼했는데 낳으라고 자꾸 강요하면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러죠. 애는 무조건 낳아야 한다고. 남들 다 있는 애 없으면 안 된다고. 본인 인생은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적당한 조언은 괜찮지만 자꾸 하면 독이 된다는 거. 키워줄 것도 아니고 양육비 보태줄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렇다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모두 자녀들이 있으시겠지만요. 안녕하세요. 그냥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가슴이 한 번씩 답답해져 옵니다. 상상은 나래를 펴고 그 상상은 제 가슴에 빗으로 꽂혀옵니다. 이유인즉 저는 결혼한 지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해서 결혼하기까지 4년이 걸렸어요. 어머니 생신에 같이 밥 먹자.
라는 그이의 말이 지금 생각하니 프로포즈인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결혼 준비를 했으니 얼떨결에 말입니다. 즐겁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결혼 전이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은 제 기분 이해되실 거예요. 본론은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관계입니다. 이혼하셨다 얘기는 들었는데 가끔 물건이나 이런 걸 가져다 주신다는 얘기도 있었고 저 나름대로 이혼하고도 그래도 한 번씩 보시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결혼식과 상견례에 시어머님과 시아버지의 모습은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서 나오신 것으로 봐 아들에게 한쪽 없이 보내선 안 된다는 뜻을 모으셔서 같이 나오신 것 같아 그날부터 이 사실은 저의 가족들이 모르는 저 혼자만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친척들 모두 그런 일을 모르십니다. 제가 남편에게 쉬쉬하자고 했거든요. 평생 보고 살 사람인데 부모님 이혼하셨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로 제 남편이 저의 친척들에게서 다른 시선을 하나라도 받을까봐요. 물론 제 좁은 자격지심도 없었다면 거짓이지만 그래도 100% 중 5%도 안 된답니다. 사랑하니까요. 결혼하고 그리 넉넉치도 않고 나도 남편도 딱히 집장만 할 돈이 없어서 시어머님 댁 2층에 살기로 하고 그 집을 싸게 리모델링 했습니다. 벽지부터 장판까지 시장 조사한답시고 발품 팔아서 20여 년 된 집을 고치니 스위치부터 하나하나 다 갈아야 했고 또 사이즈도 맞지 않아 벽을 조금씩 부수고 글 읽으시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죠? 도배장판 빼고 문 색칠이며 격자무늬 창 색칠이며 참 결혼 전부터 노가다 일꾼 다 했습니다. 저희 집에다가는 그냥 놀러 다닌다고 하고 하루하루 결혼 준비해가면서 시간 쪼개서 문을 칠하고 날을 또 잡아서 창문 칠하고 날 잡아 덧칠 한 번 더 하고 말리고 반대쪽 칠하고 말리고 이래저래 2달 넘게 둘이서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웃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아직 못 갔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돈을 좀 많이 지출했어요. 남편이 안 되다 보니 집 고치는 것부터 제가 다 돈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여행비로 울집에서 받은 이 돈 저 돈 보태서 남자 집에서 해줄 수도 있지 않냐 하신다면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것이 결혼자금에 보탬을 하나도 못한 남편이 어머니에게 더 요구하게 한다는 건 저도 참 못할 짓이더군요. 어찌되었건 지금은 홀어머니시고 뭐가 그리 넉넉하시겠나 싶어 그래서 제 손에서 눈치 봐가며 쪼개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딱히 물어보지도 않은 거지만 시어머님이 이 집 주인이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 아니대요. 기대한 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사시고 계셔서 그냥 어머님 거 아닌가 했었죠. 아니란 걸 알고 나니 왠지 모를 허전함. 그건 그렇다 치고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집 주인인 사람이 이혼한 아버님 집, 그것도 작은 새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에 시어머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우리가 얹혀 살고 있었더라고요. 몰랐습니다. 서서히 어머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지기 시작한 시점도 여기서부터고요. 앞이 조금씩 막막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복잡해지는 머릿속. 어느 날은 아버님이 오시더군요. 이혼을 하셔서 그런지 흐르는 어색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꾸며놓은 집을 보러 올라오십니다. 옆에 여자분이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아버님 옆에 30대 말쯤으로 보이는 듯한 애리한 여자가 같이 올라옵니다. 옆에 어머님도 같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순간 눈치 빠른 나는 이 분위기를 어찌해야 할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아버님은 머쓱해하시는 표정으로 들어오시고 옆에 여자분은 엉성한 인사를 저에게 건넵니다. 시어머님은 입을 다물고 계시고 저는 가시방석이 여긴가 싶었습니다. 물론 말 없는 정적 속의 시아버님의 행동은 저에게 무언의 인정을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인정할 건 인정하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하소연도 아닌 어떤 묘한 표정을 저는 순간 느꼈습니다.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시아버님과 그 여자분은 10년 가까이 살아오셨다 합니다. 물론 여자분도 젊은 청춘을 아버님과 보내오셨을 테고 그 순간은 참... 저는 그 찰나에 머릿속에 많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분이 아버님의 새여자, 작은 어머니구나. 근데 왜 어머님이랑 같이 있지? 왜 이런 장면을 나에게 보여주지? 어떡하지? 왜 아버님과 저 여자분에게 시어머니는 반찬들을, 김치들을 싸주시는 거지? 어머님은 왜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걸까? 남편은 작은 어머니에게 인사 한운 둥 만운 둥 하고 사라지고 저 혼자 이 믿기 힘든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참 1분이 그 순간에는 1년 같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과 작은 어머니란 여자분이 가시고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등 뒤에서 안아주었습니다. 그냥 한 여자 대 여자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렇게 되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마음이 아파 어머니를 꾹 안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제가 아는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단련된 모습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차라리 지금의 저 여자가 나에게 잘한다. 저 영감 첫 여자는 나에게 모질게 됐다. 그때 아픔을 그 여자가 대신 갚아줬어. 랍니다. 참 드라마가 머릿속에 펼쳐지대요. 저 여자 만나고 나서 그래도 아들들에게 신경도 쓰고 나한테도 두루두루 챙기기도 하더라. 사람이 좀 바뀌었다. 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여자를 두둔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위안 삼아 얘기하시는 시어머님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갔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너무나 짠하기도 하고 참 심정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냥 맘 편하게 먹고 아버님과 그 여자분과 같이 밥을 먹자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작은 어머니란 분, 아버님의 두 번째 여자. 나이가 저랑 5살 차이 납니다. 어떻게 같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먹고 하겠습니까? 이해조차 하기 싫은 심정이 이때일까요? 겨우 결혼 4개월 차인 제가 어머니에게 모질게 단호하게 말한 건지 몰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 못 가겠어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5살 차이인 그 여자분을요. 그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그 새 여자분을 한자리에서 같이 본다는 건 저로서는 상상하기도 싫고 남편이 볼까봐, 배울까봐, 또 인정할까봐도 무섭습니다. 그냥 아버님, 어머님 두 분만 본 걸로 살고 싶어요. 시어머님은 그 뒤로 일절 그 여자분 얘기를 저에게 안 하십니다. 또 우울합니다. 아버님은 이번 설날에 제 남편의 외가, 즉 시어머님의 친정에 와서 옛 장모님에게 돈 봉투를 2개 꺼내시며 하나는 새딸이 드리는 거란 말씀을 하시고 건네십니다. 새딸의 의미는 그 저랑 5살 차이 나는 아버님의 그 여자. 할머니는 뭐하러 주느냐며 그냥 또 그걸 받으십니다. 솔직히 이혼했는데 인사 오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있었거든요. 친척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습니다. 참 또 가시방석입니다. 저의 첫해 결혼 명절은 그렇게 앞으로도 훤히 이 불행한 그림이 반복될 거란 걸 예감시키며 지나갔습니다. 제가 너무 늦게 세월이 지나 이 사람들의 감정이 무뎌지고 용서 아닌 포기도 아닌 인정도 아닌 상황이 돼서야 이 집에 들어와서 이 광경을 보게 된 건가 싶다가도 그래도 참 미치겠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들썩들썩 앉아있어야 할지 피해드려야 할지 아무튼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옛 어른들 말씀이 자꾸 되뇌어지고 내 남편도 그렇게 하면 어쩌지 하는 악몽에 시달리고 늘어나는 스트레스가 어쩔 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가슴속이 뜨뜻해지면서 불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훅훅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지금 시어머님의 입장이 제 상상 속엔 어느새 저로 변해져 있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살고 있는 이 집도 결혼해서 시집이라고 들어온 이 집도 명의가 아버님의 새 여자, 그 여자분이고 빨리 나가고픈데 그럴 처지도 안 되고 어느 순간 본의 아니게 준비도 없이 나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 불안해지고 갑자기 이런 상황을 보기에 겪게 만든 내 남편이 처음으로 무능력해 보이고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내가 시집 온 집안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일까? 왜 이 장대한 소설 속에 내가 끼어야 하나 하면서요. 앞으로 계속 이런 왕래가 오간다면 남편도 저도 언젠간 무뎌질 것입니다. 남편은 집에서 거의 10년 만에 어머니와 사는 거거든요. 외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지금은 제가 기함을 토해내고 하면서 남편에게 이 일은 아니다며 의식을 심어주고 펄펄 뛰고 있지만 언젠가 저도 지치고 인정할 날이 올까봐 두렵고 저 역시 어머님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 어쩔 땐 새벽 4, 5시가 되어도 잠을 쉽게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예민해지는 제 성격, 난폭해져가는 내 모습, 신경질적이게 되고 혼자 있고 싶어지고 마음만 답답하고 그 사실을 몰랐을 때는 시부모님이 이혼한 이유가 신경이 쓰였긴 했는데 다 알고 보니 감당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차라리 이혼하셨다는 것만 거기까지만 알았다면 괜찮을 텐데 결혼 전에 남편과 한 번씩 보곤 했던 불륜 드라마들 이제 남편이 그런 거 보기만 해도 화가 납니다. 모든 게 아버님의 모습과 같이 엮어져 무조건 용납하기가 싫습니다. 그냥 드라마일 뿐인데도 보는 것조차 싫습니다. 저도 제가 화내면서 화내고 있는 제 모습을 아니라고 의식을 하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아 미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남편의 미해결 금전 문제로 결혼신고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했다가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내년으로 미루자 합니다. 그 문제도 이젠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혼인신고는 물론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다 한 걸로 아십니다. 다 제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남편의 입을 막으면서요. 근데 이제 이 사실도 힘들어져요. 시어머님은 왜 혼인신고 안 했냐? 라면서 이세 얘기도 하십니다. 사실을 시어머님에게 말 안 했거든요. 남편의 문제를. 굳이 해결 못하는데 얘기해봤자 걱정만 하실 거고 또 저한테 미안해 하실 거고 그런 장면이 생기면 저는 마음 불편할 거고 하루는 시어머님이 아는 친구가 보험하는데 부부보험이나 하나 들어라. 라고 하시는데 난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혼인신고가 돼야 부부보험을 들죠. 남편이 둘째 아들이지만 제일 낫다고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신지라 실제로 제 남편은 지금은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얘기도 못하고 또 남편이 다른 아들과 같이 못나게 보실까봐요. 더 큰 문제는 이것 또한 저희 집에선 아무것도 아시는 게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냥 지나쳐서 가겠지 하면서 나 하나만 입 다물면 다 순리대로 문제될 건 없다. 편하겠지 하면서요. 고모들과 친지들은 조카 사이 봤다면서 달마다 돌아가시면서 밥을 사주신다고 예약해 놓으시고 그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혼자 견뎌내고 있습니다. 남편 하나 믿고요. 우리 아버지 성격이 대단하셔서 말하기도 겁나고 저는 남편에게 거는 기대는 많지 않습니다. 평생 그냥 평범하게 애기 낳고 그렇게 같이 부부로 늙어가며 살고 싶은데 문득문득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면서 아버님의 모습과 어머님의 관계와 그 여자의 모습이 오늘 하루도 또 저를 괴롭힙니다. 제 남편은 이해 못해. 아버지로 생각해본 적 별로 없어. 라면서 외면하고 있지만 밉다 하면서 배운다는 말도 있잖아요. 흔들려요. 그런 말들에. 좌지우지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정말 저는 우울하고 의욕상실증까지 온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나를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자꾸 납니다. 밖에 나가기도 어머님 쪽 친지들 만나기도 다 피할 수는 없지만 마음은 늘 피하고 싶답니다. 댓글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오며 너무 화가 나네요. 정말 내가 글쓴이 처지라면 너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우선 시부시모는 말할 수 없거니와 저는 상황을 그렇게 만든 자식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님 남편분도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을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님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 말씀처럼 확고히 말하세요. 시부에게도요.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님 같은 사람은 도저히 이 상황 받아들일 수 없고 님 나중에 아기도 태어날 텐데 교육상 말도 안 된다고요. 이제 와서 시모를 님이 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전 점점 예민해져가는 님이 더 걱정이네요. 그 식구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해도 그 삶을 님에게 당연히 받아들이라고 강요할 순 없습니다. 님 여러 가지로 남편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하지만 하루 이틀 만나는 먼 친척들 이야기가 아니니 지금 아픔을 겪더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봐요. 지금 남편이 잘하고 있어서 남편 입장 생각해서 이 모든 일을 비밀로 하고 싶다는 님 마음은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어느 정도는 주위 분들께 알리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혼인신고나 아이 문제도 그렇고요. 자세히 세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남편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혼인신고를 아직 못했다. 뭐 이 정도요. 그리고 혹시 남편도 시부처럼 저도 걱정이 드네요. 전 친정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엄마랑 이혼하시고 딴 여자랑 살았어요. 그 여자 떠나기 전엔 간간히 연락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연락이 되곤 했는데 여자 떠나고 나니 아예 명절에도 언니 집에 오고 거의 대접을 받더군요. 그래서 혹시 제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바람피고 늙으면 다 용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 아직 친정아버지 용서 안 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봅니다. 명절에 온다고 하면 친정에도 안 간다고 못을 박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아버지라고 해서 바람이 외도가 용서되고 자기 남편의 외도는 용서가 안 된다 라는 것에 모순이 있는 듯 했어요. 님도 빨리 그 집에서 나오셨으면 합니다. 님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남편의 형님도 그 집에서 사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족들이네요. 글을 읽는 내내 정말이지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에 제 입이 떡 벌어지네요. 방법은 딱 하나겠죠. 얼른 돈 벌어서 어머님 모시고 그 집에서 나오시는 게 이꼴저꼴 안 보실 테고 지금 당장 그게 어려우니 저라면 시아버지께 제 마음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이래해서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를 못하겠으니 그 여자분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해달라
정중하게 부탁드려 볼 것 같네요. 그리고 신랑분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건 예전에 저를 보는 듯 합니다. 저도 아기를 낳고 나서야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두 분 다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시니 지금처럼만 열심히 사신다면 금방 해결될 겁니다. 방법은 다 있는 거더라고요. 저도 친정에는 속이고 신혼여행을 못 갔지만 드디어 4년 차인 내년에 늦게나마 구혼여행을 가게 되었네요. 열심히 사신다면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테니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님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님의 시댁 같은 상황이 아주 좋은 예지요. 이럴 경우엔 그저 수용하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미 굳어진 상황을 님이 어떻게 변하게 하려 해보거나 완강하게 거부하면 님이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님이 느끼는 불안함 같은 거, 나중에 시모 같은 처지가 될까봐 불안한 거 등등에 대해 남편에게 하소연해보시고 남편과 감정을 공유하십시오. 썰닭입니다. 이번 사연은 나이 어린 여자를 만나는 시아버지에 대한 며느리의 고뇌 이야기네요. 결말이 딱 없어서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겠어요. 매번 똑같은 바람피는 이야기, 며느리에게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시어머니에게 막대하는 며느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이거 재밌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언니 동생 삼촌 외삼촌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 숙모 외숙모 시누이 올케 처남 처제 동서 매형 사위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뭐라는 거야? 썰닭 배고파? 어떻게 알았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래 보여. 천잰데? 빨리 녹음하고 밥 먹어야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에다 먹게? 뭐에다 먹게? 대패 삼겹살 한 번 더 먹을까? 구독하기 눌러주세요.